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계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됐다는 소식에 3대 지수는 일제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지고 있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 발표가 됐고 시장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증시는 장 초반부터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전까지만 해도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훨씬 앞섰지만 모두의 예상을 깨고 10월 CPI 결과는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결과를 내줬습니다. 이날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7.7%가 올랐고 이는 시장의 예상치인 7.9%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사실 지난 4월에 발표된 3월 CPI 이후 9월 CPI까지 그동안 8%가 넘는 결과만 나왔지만 이번 CPI는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시 7%대의 CPI가 나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제야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꺾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한편 월간 기준 CPI 역시 0.4%로 예상치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고 지난달에 비해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오르고 있다는 소리기는 하나 이제는 그 상승률이 서서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는 지난 9월 6.6% 상승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CPI와 근원 CPI가 정말 오랜만에 함께 꺾이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 3대 지수는 폭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CPI 상세 항목 결과를 보시면 지난달에 비해 어떤 것들의 가격이 크게 올랐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최근 있었던 유가 재상승으로 오일 가격이 19.8%나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와 함께 전반적인 에너지 가격 역시 다시 오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가스 가격의 하락과 함께 서비스 가격들이 이번엔 4.6%나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중고차 가격의 하락세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의류와 의료 서비스 가격도 올해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바로 주거비 임대료인데요. 이번 달 주거비는 0.8%로 올해 제일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이나 되는 항목이다 보니 이 부분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 부동산 지표는 원래 다른 것들보다 더 후행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몇 달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CPI 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3대 지수는 장 초반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장 막판까지 이러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상승은 특정 섹터가 아닌 증시 전체에 걸쳐 일어났고 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던 기업들만 빼고는 대부분의 섹터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리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빅테크와 성장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이날 애플은 8%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건 연준이 이제는 서서히 금리 인상 속도를 내리고 매파적인 입장보단 비두기적인 스탠스로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덕분에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즉각 반응을 하면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인해 다시 4%가 깨지면서 3.8%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달러의 힘도 약해진다는 의미며 덕분에 달러 인덱스 지수 역시 이날 급락을 하면서 107.87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꺾이기 시작했다는 징후가 나오면서 이제는 12월 FOMC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바뀌고 있는데요.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빅스택 가능성이 크게 낮았지만 CPI 발표 이후 빅스택 가능성은 8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시장은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50bp만 올릴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의 미국 증시 방향성이 갈 길이 멀고 그 사이사이 또 어떤 악재가 터질진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만큼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7,000건 증가한 22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리고 지난주 발표한 고용지수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이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로 빅테크와 주요 기업들이 잇따른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어 앞으로 실업자 증가세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WTI 가격은 소폭 상승을 하면서 배럴당 86.3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리고 옥시덴탈의 주가는 이날 3.75%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50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옥시덴탈은 9% 이상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반등을 시작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70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단 떨어졌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애플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급등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52로 마감했는데요. 애플은 전날까지만 해도 134불대까지 주가가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 흐름세를 보였지만 이날 다시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46불대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더불어 이날은 모건 스탠리가 애플의 하드웨어 구독을 언급하면서 비중 확대에 대한 언급을 내놨고 이로 인해 애플 역시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날 테슬라 역시 7% 이상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34로 마감했는데요. 테슬라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매도세로 인해 주가는 177불대까지 떨어졌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현재 주가는 190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보시면 이날은 무려 1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래 보이신 RSI는 67로 마감을 했고 현재 주가는 157불대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중국 수출을 금지한 고성능 GPU 반도체인 A100과 H100을 대체하는 제품인 A800 생산을 개시한다고 밝혔고 이로 인해 엔비디아의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13조 원에 가까운 자금 수혈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FTX의 샘 뱅크런 프리드 CEO는 13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투자자와 코인 업체 대표들을 만나고 있다고 밝혔고 구제 금융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뱅크먼 프리드는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업계의 여러 플레이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자금 조달 성공에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것도 암시하고 싶지 않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앞서 FTX는 관계사인 알라메다 리서치와의 자금 거래에서 재무구조 부실 의혹이 제기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졌는데 이에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검토했으나 하루 만에 철회가 되면서 FTX는 파산 위기에 내몰렸고 가상화폐 시장은 대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시장은 16,0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날 미국 물가 급등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인 시장 역시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날 코인베이스 역시 이러한 흐름세를 이어가면서 이날은 1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상승으로 아래 보이신 RSI는 36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5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최근 실적 발표 이후 어닝 미스가 나왔다는 점을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다음 분기 실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전날 장 마감 이후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발표했지만 생산 목표와 관련해선 이전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이날 1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리비안의 차트를 보시며 이날 급등으로 현재 주가는 32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리비아는 순이익이 잡히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는 시장에선 이렇게 순이익이 없는 기업보다 기업에 현금이 많고 매년 순이익과 매출이 성장을 하는 그러한 기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니오 역시 실적 발표를 통해 이날 11%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그리고 타겟 역시 이날 좋은 흐름세를 보였고 제프리스는 타겟에 대해 매수를 언급하면서 이날 주가는 7%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스파이 ETF를 보시면 5.5% 상승을 하면서 아래 보이신 RSI는 60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이로 인해 현재 주가는 394불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앤그리드 지수는 이날 급등으로 인해 63으로 마감을 했는데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